초보 개발자들이 처음 개발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 이해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즉시 떠오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직 충분한 경력이 쌓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계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 박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쓰고 골똘히 생각한 다음 답을 쓴다. 워낙 유명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만들어졌지만 어느 정도는 농담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설계 활동의 대부분은 추상적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처해진 상황과 각자의 관점에 따라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쉽게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은 바로 기능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션을 작은 문제로 분해하면 막연했던 과제가 구체적인 목표로 변하게 됩니다. 기능 목록을 작성하고 나면 구현하려는 프로젝트의 범위를 예측하기가 쉬워집니다.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라고 한다면 원하는 수준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기능 목록이 완성되면 각각의 세부 항목을 통해서 원하는 규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개발 범위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발 일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인 개발 일정 예측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기능 설계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동적 설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동적 설계는 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많은 초보자분들이 절차와 조건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복잡한 절차는 설계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설계 단계에서 밝혀지고 결정된 것 중에서는 대부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건이나 내부 프로세스는 캡슐화하여서 유연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설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스토리보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듈이나 객체가 언제 다른 모듈이나 객체를 필요로 하는지 정도만 명확해진다면 전반적인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동적 설계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매우 작은 비용으로 요구사항과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적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기능 목록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이 시뮬레이션 효과를 통해서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개발 전에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미니어처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설계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마지막은 바로 구조 설계입니다. 구조 설계는 복잡한 시스템의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중복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조 설계는 복잡한 시스템을 여러 개의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분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시스템의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면 구조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구조 설계의 산출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 패키지 다이어그램, ERD, 클래스 다이어그램, 화면 설계도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반응이 좋다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